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 코트라에서 왔습니다. 김태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다들 오랜 시간 동안 오늘 강의 특강 듣고 계신데, 힘드시죠? 날씨도 덥고. 잠깐 오늘 강의 시작하기 앞서서 그냥 잠깐 다들 자리에서 잠깐 비우시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예, 화면을 좀 띄워주실래요? 메인 화면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30분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건데, 저는 여러분께 이제 봉사, 그리고 해외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께 이제 주어진 시간이 30분이니까 그 30분에 대해서 가장 최선으로 제가 아는 바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께서도 지금 소중한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와 주셨으니까 적극적으로 들어주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도 해주시고, 제가 중간중간에 어떤 거를 여쭤봐 주면 이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저 역시 더 신이 나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다시 인사를 드릴 건데, 여러분도 안녕하세요 또는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해주십시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왠지 교회 수련해온 느낌이죠. 옆에 분한테도 인사해서 안녕하세요, 예, 형제님, 자매님 이럴 분위기인데, 일단은 저희 오늘 코트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앞에는 이제 롯데, LG와 같은 이제 대기업이 주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코트라는 앞에 기업에 비해서는 중소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고, 한 번에 채용하는 인원은 매우 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크게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코트라는 주로 이제 해외에서 자신의 근무를 생각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네.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최적의 직업이 될 것 같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특성은 코트라는 공공기관이다. 앞에 이제 사기업과는 다르게 공공기관으로서의 특징도 가지고 있는 조금 독특한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 역시 얼마 전까지 취준생이었습니다. 외모가 그렇게 앞에 분들처럼 부장급으로 보이지는 않으시죠, 제가?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도 처음에 취준을 할 때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트라에 들어가려면 국제무역사 자격증이 있어야지 들어간다더라. 그래서 취준 남은 4학년 때 국제무역사 공부를 3개월간 했어요. 근데 결국에 따지도 못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국제무역사 그게 뭐지라고 하는 인사팀의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서로 오해가 많기도 하고, 너무 많이 이것도 준비했으면 저것도 준비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건데, 저는 진짜 여러분께 까놓고 정말 필요한, 그리고 전략적으로 채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 설명 간단하게 좀 드릴게요. 입사 때 사진인데 지금보다 좀 더 많이, 지금이 낫나요? 그때가 낫나요? 모르겠네요, 저도. 앞에 부장님께서 잘 교육을 해주신 것 같으세요, 그죠? 예, 호감형, 앞에 그 얘기를 해주셨더니 즉각적인 반응이 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저도 2006년에 이제 대학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13년 작년에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크게 이제 연배 차이는 많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저는 학교는 정경대학에서 정치외교학을 공부를 했어요. 정치외교학이라고 하면 흔히 취업 쪽이랑은 많이 관계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 때는 취업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것들 많이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굉장히 얇게씩 했어요, 대신에. 그렇게 해보니까 저는 이제 제가 어떤 게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취업을 할 건데 어떤 쪽에 고려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직시 고려사항에 보시면 이렇게 총 3가지 다 이게 이렇게 3가지만 만족하면 난 진짜 회사 행복하게 다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께 처음에 제가 국제 무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제가 이번에는 손을 좀 들어봐 달라고 얘기를 할게요. 혹시 이 중에서 국내도 좋지만 여러분들의 근무지가 해외에서 좀 더 많은 나의 경험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대충 보니 한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되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면도 좋지만 직업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굉장한 안정성이 뒷받침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사와 같은 안정성을 좀 중시하신다라는 분. 물론 이 안정성의 뒷말에는 그 반대에 대한 뭐 그런 면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은 뭐 모든 분들이 이제 공감하시는 사실이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주안점을 보고 포트라를 준비를 했는데 다행히 입사를 했고 굉장히 현재도 지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서 제가 가진 부직시 고려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여러분께서도 저에게 이제 공감을 하신다면 저희 포트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 조금 더 관심 있게 들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설명은 일단 첫 번째는 저희 흔히 말하는 이제 기업들이 생각하는 인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뭐 창의성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진 않고 정말 실무자의 입장에서 실제로 채용을 할 때 기업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보는데 이런 사람들은 정말 면접 때도 제대로 안 보더라. 그런 것들에 대한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희 포트라에 대한 이제 소개, 그리고 이제 15사번을 뽑게 되죠. 15사번. 이번 가을에 있을 채용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취업 전략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방송에 나가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긴 한데 올해 꼭 10보를 해야 되는 이유가 꼭 있어요. 특히 공공기관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이걸 유념을 하셔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봐주세요. 첫 번째로는 공공기관이 내년에 신규 채용을 제로입니다. 찍어서 어디 기사를 올리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아직 확실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왜냐면 공공기관들은 어떤 기업의 호황에 따라서 채용을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공공기관은 그 해에 정해진 채용에 대한 인력 PO 그리고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 예산 두 가지에서 채용이 결정이 됩니다. 즉, 그 해에 정부에서 새로운 TO를 주는지 여부 그리고 그 TO에 대한 예산을 주는지 여부가 채용에 결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올해는 이미 저희 포트라 같은 경우에는 산업부 산하 기관인데 산업부 산하는 새로운 채용에 대해서는 TO가 0명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현상 유지, 스테이스 코어만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인원을 선발하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아예 0명을 선발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퇴직하시는 분들 그리고 장기로 육아휴직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결혼에 대한 보충은 할 수 있지만 새롭게 추가적으로 인원을 뽑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5년부터 저희 이제 모든 공사들은 정년연장제가 실시가 됩니다. 정년연장제는 이제 여러모로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취준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가운 일만은 않으실 거세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TO와 그만큼의 예산이 여러분들께 할당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로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괜히 이런 말을 했나요? 분위기가 쌓여지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상황을 일단 알고 올해 준비를 하자라는 말이에요. 저희가 항상 채용을 할 때, 취준을 할 때 한 가지 우르범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하지. 내가 굳이 들어가고 싶지 않은 회사에 왜 노력해서 들어가려고 하지? 라는 스스로에 대한 어떤 변명거리가 생기고는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시고 올해에는 공공기관은 내년부터는 정말 사람을 적게 뽑을 수밖에 없더니 사기업도 아닌 공공기업도 이렇게 사람을 많이 뽑을 수 없다는데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겠구나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바라는 인재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타입을 보여드릴 거예요. 왼쪽, 오른쪽, 빨간색, 파란색 있는데 어느 쪽이 더 맞을지 한번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셨죠? 자, 이 중에서 빨간색 박스가 더 기업이 바라는 인재다. 손. 한 분. 그리고 나머지는 다 파란색으로 제가 간주를 한다면 어느 정도 제가 뉘앙스를 띄워놓긴 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여기는 네모 박스 중에서 빨간색 박스가 파란색 박스로 가야지 채용 때 기업에서 바라는 인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모든 면접 과정에 있어서 막힘없는 답변을 하고 굉장히 자랑스러운 스펙을 말씀을 하면서 전달을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자 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요. 저희 코트라 같은 경우에는 최종 면접, 임원 면접을 할 때 임원분들이 약 7분 계시고 면접 대상자분들이 한 10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계시는 다대다 면접을 띄고 있는데 처음에 들어가면 항상 간단히 자기소개 먼저 해보세요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그 질문에 자신이 준비해온 답변에 모두 다 한 번에 꺼내놓으신 거예요. 간단히가 한 분이 5분을 차지하시면서 주변 분들이 너무 당황하신 거예요. 나는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저분이 너무 많이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 그리고 그분이 하고 나서는 한 대여섯 개의 질문이 오는데 똑같은 준비한 답변을 계속 하시게 되는 거세요. 왜냐면 그만큼 자신이 준비를 많이 했고 난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어필을 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긴 하는데 오히려 어떤 그런 해당된 질문이 있을 때 순발력 있는 답변을 하는 부분이 어쩌면 더 기업에서 볼 때는 이런 사람은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렇게 순발력 있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좋은 포인트를 드린다라는 것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기관 준비를 하면 뭐 학교에서 한 채용 캠프들도 많이 가보셨겠지만 다들 복장이나 머리 매무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오세요. 근데 저희 어떤 이사분께서는 이런 획일화된 모습에 대해서 야 이번 채용은 다들 뭐 도폭에서 온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예. 그러니까 사진이나 물론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개성 또는 약간 예의 없는 그런 바운더리가 아닌 이상에는 자신의 어느 정도의 개성을 표출하는 모습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이거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매번 똑같은 질문을 하면서 1시간에 10명 정도의 사람들을 보면서 측정을 하게 되세요. 그러면 정말 기억에 남는 사람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외모가 사진이랑 다른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지나갔는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지? 어떤 외모였는지라는 게 느낌이 하나도 안 남아있는 경우에는 임원분들이 과연 그거를 뽑고 싶어 하실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봉사란 너무 딱딱하다라는 선입관은 어느 정도 배제를 하고 진행하시는 것도 충분히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랑스러운 스펙인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순발력 있는 답변이랑도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희 코트라라고 하면 코트라에 연관된 경험들을 사소한 것들이지만 먼저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나는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자랑스럽다. 이런 경험을 했다라는 것들은 어쩌면 관련성이 없으면 왜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코트라에는 왜 들어오시려고 하세요? 라는 입장으로 오히려 의견이 저분은 스펙은 좋지만 또는 뭐 굉장히 뛰어난 인재긴 하지만 조직에 대한 충성도는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쪽 파란색을 나중에 이제 채용에 진행을 하실 때 있어서 꼭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저희 이제 코트라 소개 그리고 코트라에 대한 채용 안내를 말씀을 드릴 건데 코트라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전문적으로 나가는 자료들을 제가 가지고 왔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코트라라는 곳은 이런 곳이구나 라는 내용들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코트라란 크게 하는 역할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공사 이름에 다 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입니다. 무역, 특히 이제 무역이라 하면 수출을 진흥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주로 이제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 반대 어떤 아웃바운드적인 개념이라면 이제 인바운드 개념으로 투자. 아까 이제 99년도 이제 IMF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IMF 때 어떠면 우리 국가가 이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그런 금융위기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외국인의 이제 해외 투자 유입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코트라는 국내의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그러한 수출 진흥의 역할과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이 국내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두 가지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공공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가 공공기관은 일은 재미없지만 안정적인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기가 좋기는 하실 건데, 저희는 공공기관의 그런 안정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독특한 공공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 독특하냐? 코트라는 한번 입사를 하시면 약 한 5군 국가에서 약 한 4년에서 5년 정도를 근무를 하실 수 있게 되세요. 누가 5라고 지금 얼굴을 편성해 주셨는데, 즉 그만큼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순환 근무 시스템을 혜택을 하고 있고요. 약 해외에서 4년간 근무를 하시고 국내에 들어오셔서 약 2년 반 근무하시고 또 다시 4년 나가시고 또 2년 이렇게 들어오시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니까요. 정말 다양한 국가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고 싶다, 또는 나는 정말 뭐 중국에 대한 전문가가 되고 싶은데 어떤 공부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현지에 직접 가서 현지 바이어와 부딪히고 현지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들을 해외로 정말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코트라가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트라에서 오면 이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코트라는 크게 두 가지 인재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한 지역에 대한 정말 한국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싶으신 분을 그렇게 만들어드리는 게 저희 코트라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동시에 예를 들어서 코트라는 어떤 한 지역에 대한 전문성도 있지만 어떤 특정한 산업에 대해서 엄청난 전문가가 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반도체다. 반도체라면 우리 국내에 있는 반도체 유관 기관들이 정말로 어느 나라로 가면 될지,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는 어떠한 전략을 미칠지에 대해서 그런 두 가지 방향으로 대해서 복합적으로 고민을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보람, 그리고 일과 삶의 조화도 꿈꿀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코트라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현재 코트라는 10개의 지역본부가 있고요. 122개의 무역관이 있습니다. 흔히 왜 이제 해외 전 세계에 있는 국가가 몇 군데냐라고 말씀을 하면 한 120몇 군데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시는데,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나라에는 대부분 파견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특히 그 중에서 중국 분야가 현재 수는 제일 많기도 하지만, 숫자로만 따지자면 유럽이나 어떤 동남아 그리고 중남미에도 굉장히 많은 무역관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외교부의 공관 다음으로 많은 기관의 숫자가 되실 거세요. 네, 그래서 코트라에 대한 설명 자료들은 제가 잠깐 넘기고요. 코트라 체형을 말씀드릴게요. 코트라 하면 일단은 흔히들 가지는 생각이, 코트라는 뭔가 해외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잘 알려지지 않은 곳,
그리고 뭐 공기업계 뭐 삼성이다 뭐 그런 얘기를 흔히들 하시곤 하는데, 코트라는 일단은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굉장히 채용에 있어서는 오픈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예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1차 서류 전형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력과 여러분들의 연령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작년 신입사원 채용 같은 경우에서는 킨텍스 아시죠? 일산에 있는 킨텍스. 거기에 전시관을 하나 빌려서 1차 없이 모든 분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자격만 되시면 1차에 시험을 다들 응시를 하러 오세요 라고 해서 작년에 진짜 전시장 하나에 꽉 사람들이 차서 시험을 봤는데, 일종의 뭐 과거장, 옛날 조선시대 과거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시험지를 딱 시험지를 드리는 순간 그 많은 데에서 사람들이 시험을 풀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굉장히 나이대도 다양하시고 경험도 굉장히 다양하신 분들이 오세요. 그러면 코트라는 어떤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드리면, 코트라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일단은 해외에서 경험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영어 능력, 그리고 우리 코트라의 특성상 수출 진흥이나 무역 투자에 대한 어떤 경제학적인 지식, 두 가지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응시 자격에서는, 이건 지금 순전히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에는 토익 850 그리고 토익 스피킹 에 이제 해당되는 성적 두 가지만 갖추신 경우에는 1차에 모두들 지원을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1차 시험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논술,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 능력 시험, 이렇게 두 가지만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그리고 이제 2차에서는 인적성, 3차에서는 뭐 영어 회화, 뭐 면접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뭐 이런 세부적인 채용 프로세스 관련해서는 올해도 조금 뭐 변경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이렇게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는데요. 일단 이런 식으로 흐름이 흘러간다. 일단은 코트라에서는 영어와 경제학 두 가지만 보고 영어만 있으면 누구든지 시험을 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혹시 이 중에서 지금 취준도 있으시지만 2학년, 3학년이신 분도 분명히 계시잖아요. 그리고 아까 고등학생들도 많이 앉아도 계셨는데, 앞에도 계시고, 시험은 치는데 아무런 제한 요소가 없으니까 올해가 힘들더라고 본인이 생각하시더라도 무조건 코트라는 시험을 쳐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코트라 시험은 어떤 외워서 치는 시험이 아니라 왜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처럼 말이 굉장히 추상적인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경험을 해보시고 운이 좋아서 붙으면 베스트고, 안 되시더라도 다음에 진행하실 때도 굉장히 그런 경험이 무시를 못하실 거세요. 그래서 코트라가 여러분께 넘버 원의 직장, 어떤 취업 희망이실 수도 있고 아니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일단은 1차 시험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기 때문에 모두들 시험에 응시를 해보시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트라 하면 뭐 영어를 굉장히 잘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시험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영어 성적은 처음에 필요한 영어 스피킹, 그리고 영어 토익 성적, 그리고 중간에 있는 영어 회화 테스트,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총 3가지에 대한 외국어 시험이 있고요. 참고로 그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제2 외국어에 대한 선발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어, 중국어, 뭐 아랍어, 프랑스어까지 저희가 다 시험을 치고 있는데, 그런 쪽 같은 경우에는 해당 언어로 여기 있는 경제 논술을 시험을 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일단은 코트라에 대한 설명을 오늘 좀 간단하게 드렸으니까요. 제가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는 취업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코트라뿐만 아니라 모든 봉사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취업 전략에 있어서 제일 베스트는 확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내가 이 기업이 아니면 안 돼라는 그런 마음은 분명히 있긴 있지만, 여러분께 정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5개 붙어서 골라 들어가자. 정말로. 네, 왜냐면요,
정말 제가 가고 싶은 곳이 한 군데가 있었어요. 저도 코트라가 가장 넘버원 직장이긴 했지만 저 역시 이번 9월 달부터 시작되는 공채에서 100개가 넘는 지원서를 저도 냈습니다. 근데 그 100개에서 저희 모든 이제 분들이 경험을 하시면서 좌절을 겪으시겠지만 약 5%에서 10%밖에 서류가 붙지가 않아요. 저 역시 똑같은 경험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정말 제가 가고 싶은 뭐 롯데라든가 LG가 있어도 서류에서 떨어져 버리면 그 해는 넘어가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정말로 가고 싶은 직장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곳에 입사 지원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저 역시 그때 진행을 할 때 한 5개, 6개 서류에 합격을 했고 면접을 많이 갔어요. 그 중에 뭐 하나은행도 갔고 뭐 불운하게도 롯데에서는 면접의 기회도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죠? 그때 이제 롯데 호텔에 제가 지원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LG는 제가 공대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써보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롯데에 대한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농담이고요. 그런 면접을 경험을 해보는 것 자체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 역시 제 기억에는 하나은행이었는데 하나은행의 전일제 이제 면접에 갔습니다. 가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면접 과정을 미리 저희 코트라 면접하기 전에 경험을 해봤고 그 경험이 실제로 코트라 면접 때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보험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그렇죠? 다른 곳에 뭐 2차나 3차까지 합격을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약간 훨씬 더 마음이 여유롭게 취준 활동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전략의 베이스는 일단은 많이 지원을 해보시라. 정말 제가 가고 싶은 곳 2-3군데만 넣지 마시고 100개 기업이면 100대 기업에 전부 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약 30개에서 40개 정도가 되거든요. 거기 이제 협회 그런 식으로 일단은 모든 군데에 지원을 해보시면서 선택의 폭을 넓히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선택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지금 8월이 가장 중요하신 것 같으세요. 8월 달에 자기소개서를 약 3가지 버전으로는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9월이 시작이 되면 아까도 보셨겠지만 LG며 롯데며 삼성이며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일주일 단위로 막 한 번에 10개에서 12개, 뭐 20개의 회사들이 엄청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때 다 자기소개서를 새롭게 쓰신다. 굉장히 힘드신 일이실 거세요. 이미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으신데 자기소개서는 물론 각 기업별로의 특성을 보면서 고려를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원천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경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일단은 기본적인 세팅을 미리 해놓으시되 각 기업에 대해서 이 기업이 정말 원하는 인재상이 어떤 것이고 이 기업에 맞는 경험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그 기업의 특성화되는 자기소개서를 쓰시는 거는 분명히 맞지만 기본적으로는 8월 달에 이미 다 준비를 해놓으셔야 된다. 라는 거를 정말 강조를 드리고 싶으세요. 그러면 공공기관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라는 부분인데 공공기관은 혹시 여기 알리오라는 것 사이트 아시는 분 계세요? 생각보다 많이 없으신데 뭐 이제 사기업도 준비하실 때 보면 경영공시 많이 보시잖아요. 코트라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들도 알리오라는 정부 사이트예요.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경영공시를 하는 사이트인데 여기에 보시면 그 해당 공공기관이 어떤 공공기관인지 정말 모두 다 아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설명에 가시는 것도 물론 어떤 의미가 있겠지만 알리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정말 이 코트라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정말 바로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원들의 출장 모든 결과 보고서가 알리오 사이트에 올라와요. 그러면 그 회사의 사장님이 최근에 어떤 출장에 가셨던데 그 출장에 대한 의미는 뭐고 이 회사가 왜 이런 출장을 보냈는지를 유추하실 수 있을 거 아니세요. 뿐만 아니라 그 코트라가 채용을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어떤 그 코트라의 어떤 예산적인 측면이라든가 어떤 인력 구조에 대한 측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금만 분석을 해보시면 이 회사가 어떤 곳인지 정말 쉽게 아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일부러 여기에 글씨로는 적지는 않았는데 공공기관이 어떻게 보면 취업하시기에 굉장히 더 유리하신 면들도 분명히 있으세요. 왜냐하면 공공기관은 어떤 채용에 대한 인력적인 구조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정부의 권장 정책을 따라야 되는 그런 공공기관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청년 인턴 그리고 지방 인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TO,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가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정말 코트라에 입사를 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청년 인턴을 통해서 코트라에 대해서 간접 경험도 하시고 그리고 그에 대한 가산점도 받으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런 공공기관의 특성을 한 번 더 다시 생각을 해보신다면 굉장히 취업 준비를 하실 때 유리하게 진행이 되실 것 같으세요.